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, 잔소리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. 1교시 이어서 2교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. 1교시에는 세계 최초로 또 5나노 기반의 그 웨어러블 AP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또 발표를 했어요. 엑시노스 W920. 대단해요. 보면은 전력 효율도 좋고 EUV 공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 웨어러블용 초소형 패키지로 이제는 삼성이 압도적이지 않겠는가, 이제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. 2교시에는 이제 기다리던 호재, 우리 이재용 부회장 G드래곤이 이제 가석방 확정이 됐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또 빠지고 있는지, 또 폭락을 하는지 상당히 지금 멘붕이 옵니다. 멘탈이 또 흔들려요.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과연 그 호재 소식이 왜 주가는 오히려 떨어뜨리는지 그게 도대체 알 수 없다, 뭐 그런 분들도 있고, 하여튼 다양한 이야기들이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은 그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있어요. 그래서 8월 9일 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8.15 가석방 대상자 심사회의를 열었죠. 그래서 이 부회장을 비롯해서 810명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.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그 국가적인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그 이재용 부회장 그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. 이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그 사회의 그 감정과 그 수용 생활 태도 등 그런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13일 날 가석방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근데 경제단체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이제 일제 환영을 했는데, 그 대한상공회에서 상금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인데 이번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허용해 줌을 환영한다고 밝혔고, 삼성이 국가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줄 것을 주문했다. 다만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매우 아쉽다, 뭐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또 외신에서 또 가만히 안 있죠. 외신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 소식을 아주 신속하게 보도를 해요. 특히 이제 블룸버그죠. 블룸버그에서 9일날 이 부회장의 사면 소식을 전했어요. 그 삼성의 투자 계획도 이제 빨라질 것이다,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, 블룸버그는 이 부회장의 삼성 복귀로 미국 내 한 170억 달러 투자 계획이나 그 인수 합병 같은 핵심 계획의 속도가 붙을 것이다,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. 반면에 그 섣불리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그런 주장도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, 이날 또 CNN 보니까 이 부회장은 업무로 복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, 이런 얘기 나요. 업무로 복귀할 수 없을지 모른다. 그가 법무부에 예외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할지는 불분명하다, 뭐 그렇게 전달도 하더라고요. 하여튼 그동안에 이제 기다렸던 이 부회장의 가석방 호재가 나왔는데 문제는 삼성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. 떨어졌어요. 그 18일 날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좀 웃기죠. 지금 내가 볼 때는. 하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어제 보니까 한 1.6% 빠졌어요. 그래서 이제 8,200원에 이제 거래를 마친 거죠. 8,200원. 지난주 82,900원까지 올랐었어요. 잘 올라가다가 82,900원 가다가 쭉 빠지는 거야 또. 그 결국 82,200원으로 인정 간 겁니다. 2,700원 빠졌어 벌써. 다시 8만원대 초반으로 떨어졌고요. 지난 4일 82,900원에 거래를 마친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세야. 하락세. 하여튼 지난주 주가가 오를 때는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졌는데 이후 3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매도세로 돌아섰어요.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3일 연속
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이는 겁니다. 왜냐, 그동안에 또 못 샀으니까. 야, 계속 사자 해가지고 3거래일 동안 계속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. 매수. 우리 개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또. 근데 그런 식으로 다시 또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. 열심히 또 팔더니 다시 열심히 사는 거로. 일단 이 부회장이 가석방이 되면은 의사결정 지연의 불확실성, 참, 의사결정 지연의 불확실성 해소등 삼성 그 긍정적인 측면이 이제 부각될 것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는데, 하여튼간 그 그룹 전반적으로 총수의 경영권 공백에 따른 그 컨트롤 부재죠. 컨트롤 타워 부재하고 M&A와 대규모 투자 등의 의사결정 지연의 불확실성 해소가 이제 기대된다고 해요.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불확실성은 줄어들 거다. 그리고 삼성물산 중심의 그 지배구조 공고화는 물론이고요. 상속세 마련 과정에서 물산을 포함한 기타 관계사들의 주주 친화 정책 강화는 필연적이다. 그렇게 된 거예요. 필연적이다. 왜냐면 지금 중요한 게 이분은 내가 볼 때 돈 내는 게 더 중요해. 상속세 내는 게 더 중요해 지금. 상속세 어떻게 할 거야 이거? 응? 현금이 없는데 결국은 이제 주주 친화 정책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연말에 보십시오. 연말에 보면 이제 특별 배당 얘기 나올 겁니다. 보면 막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부지런히 모으셔야 돼. 떨어질 때 있는 사람들은 한두 두 주 모아야지 나중에 가가지고 올라서 그때 못 삽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는 약세 흐름을 보였다.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. 그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보다는 업황 우려가 더 크다는 그런 또 시선도 있어요. 업황 우려. 응? 최근에 반도체 현물 가격이 또 하락하고 있다. 또 뭐 그런 부분 때문에 펀더멘털 측면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. 뭐 그런 식으로 한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. 응? 당장 실적은 좋지만은 고정가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. 내년 상반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모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하네요. 그리고 뭐 지난주 그 수급 이슈로 해서 외국인들이 사서 좀 몰랐지만은 박스권을 벗어나서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기에는 약간 좀 역부족이지 않느냐.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. 다양한 얘기도 있어요. 얘네들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있고, 일단 뭐 환율도 오르고 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섣불리 들어오기는 그렇고, 또 여기에 뭐 테이퍼링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, 그리고 또 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런 또 우려 사항들이 또 많다. 하다 막 여러 가지 별의별 얘기들이 다 섞여 있어요. 지금은 뭐가 맞는지는 정확하게 몰라. 단지 결론은 그거야. 왜 떨어졌냐? 외국인들이 파니까 떨어지는 거야. 외국인들이 파니까 파는 게 떨어지는 거죠. 응? 왜 팔을까?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죠. 왜 팔을까 외국인들이.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. 개미 털 수도 있죠. 개미들 한번 털어보려고 파는 사람들도 있고, 응? 나중에 자기들이 팔아가지고 좀 다 싼 값에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을 겁니다.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이 부회장이 이제 나오고 이제 액션을 취하면은 그때부터는 뭔가 조금씩 이제 상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들도 좀 힘드시더라도 참고 버티면서 하다 뭐 오래 가야 돼요. 여러분들 장투해야지 이깁니다. 그날까지는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. 이 교시는 여기까지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.